저번 시간에 유작사유, 허망부심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경전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유는 세상의 실상을 있는 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조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불교 기초 교리가 오온설이라는 거예요. 오온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는데 너무 조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설이에요. 이것은 나와 세계, 세상의 실상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설이면서 불교에서는 가장 난해한 교설이기도 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난해해요. 이 오온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사유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왜 사유가 사실의 세상의 실상을 포착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실상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실상을 있는 대로 포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알미 아니고 그 잘못된 알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온설이라고 하는데, 오온설을 조금 더 한번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든가 이상의 모든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오온이라는 건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5가지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 이것은 불교 교리의 기초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설명할 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을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고. 오온도 이렇게 나라든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5가지 구성 요소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체해요. 이것이 불교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오온 말고 12처라는 게 있죠. 육근, 육경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육근, 육경 또는 육진 이런 것이 있죠. 그다음에 육근, 육경 또는 육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18개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하고, 이렇게 같이 불교 교리의 대부분은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분석해요. 구성요를 다 해체해버려요. 해체. 이것이 불교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인데,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존재를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명, 해명 이런 말이 있어요. 분자는 나눌 분자에 밝을 명자, 해는 해체할 해자, 풀어 해친다는 게 해체할 때 밝을 명자. 나누고 해체시키면 명료해진대. 이게 뭉쳐놓으면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실상을 보려는데 이렇게 뭉쳐놓으면 나, 세상 이러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것을 나눠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고 어렴풋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런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 교리는 이렇게 존재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실상이 나눠보면 분명히 드러난대.
실상을 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래서 즉 존재 분석을 통해서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해서 존재 허상을 제거하고 존재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교 교리의 특징이에요. 불교 교리의 특징이야.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분석적이다. 이런 거예요. 불교 교리의 특징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온설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즉 세상 나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려면 알려는 대상이 너무 크면 막연하고 애매모호합니다. 막연하고 애매모호하면 잘못 알려지고 잘못된 인식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그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무명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인 업을 낳게 되고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결과인 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데 무명을 타파하면 제대로 알려지면 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하면 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 바른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게 이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데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 이 무명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존재를 나누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체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서 잘 세상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세상의 실상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상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인지가 이렇게 발달한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뭐 크게 잡으면 100만 년이고 작게 잡으면 뭐 한 10,000년, 20,000년 돼도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과학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과학 때문이거든요. 과학. 현대 과학 문명 때문에.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관찰이에요. 과학은 딱 두 가지 방법론을 갖고 세상의 실상을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이에요. 그것 말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추론한다, 상상한다 이런 것도 다 세상을 사실을 분석해서 관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유하고 무슨 추론해야지 그것을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 그죠? 사실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추론이나 이런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그것에 의해서 인류는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화를 이뤄냈어요.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 인류가. 그 방법론이 뭐라고요? 분석과 관찰이에요. 그죠? 근데 불교가 철저하게 분석과 관찰 말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분석하고 관찰해서 드러난 사실 말고 그것을 근거로 한 사유, 그것을 근거로 한 추론 말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이제 교학이라는 것은 존재를 분석해서 해명하는 거고 분석하는 것에 분석해서 이제 실상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은 뭔 줄 아세요? 관찰이에요. 관찰. 선을 들어봤을 거예요. 비파사나라고 해요. 비파사나는 말이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관찰. 선이란 말은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어떤 것도 사실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그러한 바탕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가장 현대적인 종교예요. 그죠? 그 방법론이 요 두 가지 위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믿어라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을 잘 분석해서 관찰하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만 뭐가 드러난다?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학은 철저하게 불교를 존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처님의 그 존재를 분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설이 가장 핵심적인 교설이 오원설이라는 거예요. 오원설. 존재를 5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5개로 요소로 분석해서 나란 무엇인가? 이러면 황당해요? 내가 뭐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나란 무엇인가? 둘로 나눠보세요. 일단 이분법 나누는 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나누는 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나는 둘로 나누면 이 몸과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나누는 거예요. 또 세상을 둘로 나누면 물질과 정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둘로 나누면 나와 나 아닌 이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나 몸, 육체라고 하는 건 물체나 육체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잘못 이해할 확률이 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야. 그죠?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있다고 하냐고.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은 본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뭘 해요 우리가? 그죠? 뭘 해요?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생각하고 밥 먹고 화내고 웃고 떠들고 막 다 해요. 그죠? 우리가 24시간 마음을 써요. 그죠? 마음은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데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의 작용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작용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놈을 본 적은 없는데 그놈이 끊임없이 뭐를 하거든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24시간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온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또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마음이 뭐를 해요? 사유. 마음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유를 하잖아. 마음이 뭔지를 알면 사유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죠? 마음이 하는 일이 사유예요. 마음하고 이 사유는 붙어 있는 거죠. 마음의 작용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작용이 사유거든요. 사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온을 한번 이제 써봅시다. 전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이번 시간은 이걸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둘러 나누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둘러 나누면 내 몸과 마음. 또 세상을 둘러 나누면 물질과 정신. 이게 마음이고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몸, 육체와 물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몸이나 우리의 물질 같은 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정신은 이게 안 보이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잘못 알려질 확률이니까 더 섬세하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데 여기서 색이라고 했어요. 물질이나 물체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색은 뭐야? 색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색상. 그러니까 색상하고 우리 몸하고나 몸이란 물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물체가 있고 물체가 색상이 있지. 색상이 물체인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불교의 주장이 하나 있어요.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우리가 머리로 추론한 것은 사실로부터 제외시키자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몸이라든가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있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물체나 물질이 아니래요. 눈으로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색과 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색과 상 이외에는, 이것은 그 색과 상을 보고 우리는 물체가 있다고 추론한 거야. 물체는 우리가 추론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우리는 사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래. 확인되지 않은 건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론하니까 너무나 기정사실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허위로 구성한 것, 이것을 배제시켜, 사실로부터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색상밖에 없어요. 색상, 상밖에 없다고. 이걸 이제 조금 철학적 용어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현상을 바치고 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법은 공하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뭐는 없고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각경에서 계속 그랬죠. 허공꽃 이야기했죠. 허공꽃이 대표적인 거야. 허공꽃은 모습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그 모습에 해당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습만 있대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색을 물질이나 물체나 육체라고 번역하는데, 색이라는 말 자체에 물질이나 물체나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요거예요. 마음 맨 끝에 거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심왕이라고 그래. 마음이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에? 마음의 뭐에? 작용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작용이 있으니까 본 적은 없지만 그걸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 이걸 심소라고 그래. 심소. 마음의 작용. 요 세 가지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제 마음의 작용 중에 가장 우리 지금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전이 뭐 말했어요? 내가 뭘 설명? 사유가 요거예요. 사유가 요거. 이건 행이잖아. 행위인데 이건 그냥 행은 무슨 행위냐면 심행이라고 그래. 심행. 마음이 행자는 작용이란 뜻이야. 심소를 심행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심행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심행이죠. 근데 수나 상도 심행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마음의 작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이라면 마음이 작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되는 마음의 작용이 있대. 마음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전에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대. 본격적인 마음이 작용해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보세요. 느낌, 또 인식, 판단, 기억, 상상, 추리, 의지, 그죠?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되겠다, 또 뭘 추론한다든가 상상한다든가 기억한다든가 인식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야, 그죠? 이게 마음의 작용은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이렇게 이걸 다 설명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유식에서 보면 51가지가 있대. 51가지 마음의 작용 나눠 보면 종류가 51가지가 있대. 이제 근데 51가지 중에 이 심소가 51가 있대요. 51가지. 좀 초기 불교에서는 부파 불교에서는 52가지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유식 불교에서는 51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음의 작용이 사유예요. 사유. 우리가 말하는 사유. 이게 마음의 본격적인 작용인데 이 마음의 본격적인 작용이 사유가 어떻게 사유되는지, 사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돼,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마음이 작동이 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그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 마음의 대상을 만드는 작업이 수화상이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행에 의해서.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는 느낄 숫자예요. 받아들일 감수작용이라는 뜻인데 물질적 정신적 어떤 기관이 우리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는 요것은 내 밖에 있다. 이걸 외부 세계야. 대상 세계야. 밖에 있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경험하는 느낌. 그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와 같이 모든 감수작용을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이것은 대상 의식이 이 대상 세계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최초의 과정이야. 최초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감 잡았다. 이런 말 써요. 감 잡았어. 감은 잡았는데 말을 하면 말을 할 수 없어. 뭔가를 인식은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의식이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최초의 과정으로 대상을 개념이나 언어로 포착하기 이전의 인식이래. 감은 잡았는데 말은 할 수 없다고. 그죠?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개념화 언어화하기 이전의 의식이야. 우리말 감 잡았다. 우리 감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특히 뭐와 관계 있냐면 우리의 몸과 관계 있어. 몸으로 느끼는 거야. 정신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그래서 우리 말에 육감이란 말이야. 육감. 감이 오는데 감이 오긴 하는데 말해봐 그럼 못했다는 얘기야. 말은 못해.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밖에 있는 이 대상을 이건 밖에 있는 대상을 이 마음 안으로 가져와서 사진을 찍듯이 대상을 인식한다 해서 인상이라고 그래. 인상. 이걸 인상.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듯이 마음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대상을 의식 안으로 가져와서 대상의 이미지인 또 이걸 심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 심상.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야. 이 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는 거죠. 우리 삼남 안상이고 밖에 있는 거고. 요거 이 대상을 이제 마음 안으로 가져서 마음 안에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란 우리 말하면 느낌이에요.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이 느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로 하는 거야. 모아서 하는 거야. 이 각각의 다른 느낌을 다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느낌을 A1, A2, A3 몇 백만, 몇 천만 개의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한 개로 아는 거야. 하나로. A로. 그 많은 다름에서 다른 것은 공통 분모를 모아서 그걸 하나로 아는 거야.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개념이라고 그래. 개념. 영어로 개념이 뭐예요? 컨셉이에요. 컨셉. 이거 모아서 잡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모아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컨셉, 잡다,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만드는 거야. 개념을. 무슨 말이냐면 책이란 말이 있어요. 책은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죠? 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거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붙여요. 책상, 건물, 사람, 모든 개념은 이렇게 그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를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그걸 하나의 개념만에 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심리 작용은, 마음의 작용은 개념적 인식, 개념적 판단, 개념적 사유, 개념적 의지, 개념을 갖고 한다는 거야. 아까 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 된다. 법을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개념이 있어야 이제 마음이 본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막 이렇게 복잡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예요. 실생활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냐 하면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개념이 요거는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통적으로 이 상을 뭐라고 하냐면 명언이 뭐예요? 말을 만드는 작용이야. 시설 명언. 이게 상이니까 이게 무슨 뭐 상상한다 막 이렇게 막 번역하는 사람인데 상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자가 말을 만드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대요. 그것에 해당하는 한문이 없어. 원래. 그러니까 이 상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야, 지금까지. 그걸 이 쌈주냐를 상이라고 번역한 거야. 왜 번역했는 줄 아세요?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건 상상할 상자인데 상상할 장자는 마음의 상을 만든다는 뜻은 없어요. 한문이 원래, 그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을 만들어야지 이제 마음이 본격적으로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 마음이 이제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거하고 요거 빼면 이제 51가지에서 49가지나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 감성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지하는 거하고 사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을 의사작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마음의 작용을 둘로 나누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주냐. 비자는 divide하고 비자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주냐는 안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항상 가끔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분별식 이렇게 말했죠? 이게 식이란 말에 분별이란 뜻이에요. 나누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는 일이 책상과 컵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와 남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는 거야. 그죠? 구별. 안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것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작용인데 이것은 이거를 다른 말로 이 마음의 작용은 또 다른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 중에 업이란 뜻이 있어. 업 있죠? 업이란 뜻이요. 업은 마음이 작용한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도말로 까르마라고 그래요.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까르마라는 것은 크리에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이런 만들다라는 뜻이 만들다. 크리에이트 끄르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업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의 작용은 또 업은 무엇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만든다고. 까르마는 뭘 만든다고. 우리의 행위는 이게 업은 뭐를 만드냐면 인신 능력을 만들어요. 마음의 작용은 마음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이제 하세요?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업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게 되면 업이 인식 능력을 만든대. 그러니까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져요. 이건 인식 능력이에요. 달라져요. 이건 다 업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은 뭐가 만든다고?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요. 업이 업식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업이나 업식은 같은 거야 사실은. 업이 또 뭐를 만드냐면 이것도 이 상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만들까? 흰색이라는 내 눈의 흰색이야. 업이야 업. 그죠? 업이라고. 내 눈이 만든 거라고. 내 눈이. 이거는 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업이 드러난 거야. 현식이라고 그래. 식이, 업식이 현현한 거야. 이건 유식에서 이건 업이 현현한 것을, 업이 밖에 나온 거. 흰색은 내 업식이 밖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밖에 드러난 거야. 식의 현현이라고. 이걸 대상 세계는 삼남안상은. 그래서 이제 원각 저기 능엄경 같은데 순업 발현이래. 업에 따라서 발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삼남안상이야.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고 이것도 업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뭐도 만든 거야? 수도, 느낌도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업이 조작한 거야, 그죠? 업식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의 취향은 업이 만든 거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죠? 저 화장실에 있는 똥은 우리한테는 엄청 맛없어요, 그죠? 근데 그 업이 맞는 똥 속에 있는 구더기는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까, 맛없는 걸까? 업이 조작한 거야. 업에 따라서 그런 거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조작일 뿐이야, 그죠? 이것도 업의 조작이고 이것도 업의 조작이고 그것을 재료로 한 우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말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은 변하지만 산, 뭐 바다 이런 말은 천년만년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위치나 경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6살짜리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하고 한 20살 넘어서 사랑의 열봉을 한번 앓은 사람하고 나이가 한 70 넘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랑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떠한 개념은 말은요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내포하는 내용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언어는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해요. 필요하면 만들어지고 또 경험이 달라지면 그 안에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달라지고 또 필요 없으면 사라져요.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느낌에 의해서 느낌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업이 만든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개념을 갖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도 다 업이 하는 것이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업식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업이 또 업식을 만들고 항상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상을 가지고 또 업을 짓는 거야. 그죠? 업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조작된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유하는 것은 조작된 걸까 안 된 걸까?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옳다 그러다 뭐 서로 동의하고 서로 무슨 설득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이게 우리네 삶인데 인간들의 업노름이야. 그죠? 우리끼리 그러는 거지. 우리끼리. 그게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우리끼리만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되고 뭐 동의되고 진리라 쌓고 뭐 진리가 아니라 쌓고 뭐 거짓이라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네 삶이래. 우리 중생들의 삶이래. 이걸 빨리 알아내는 거야. 그죠? 이게 세상의 실상이래. 이게. 그런데 여기에 무엇은 이런 사유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사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조작된 거야. 다 이것도 조작된 거. 밖에 있는 삼남한상 조작된 거. 느낌도 조작되는 거. 느낌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가져온 우리의 개념적 인식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사유도 또 그런 업을 지어서 만드는 업식도 인식 능력도 다 조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는 거야.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다 조작이야. 조작. 그죠? 유작 사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유가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걸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